도망치는 신부들? 글쎄요. 그렇게 말하긴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허름한 카페. 창밖으로는 잿빛 눈이 흩날리고 안에서는 세 여성이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기자인 나, 알렉세이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어요. 가족, 집, 미래까지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꿈꿔요. 한국에서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을 피해 떠나는 건 이해하지만 하필 왜 한국일까? 유럽이나 가까운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먼 아시아의 한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는 러시아의 네로라는 언론사에서 10년 넘게 국제 뉴스를 다뤄온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기자 알렉세이입니다. 처음엔 이게 그저 일시적인 열풍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의 치안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만들어낸 일종의 코리아 드림일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그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진실했어요. 공식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혼자 살아도 안전하다. 한국의 보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를 키우기에, 노후를 준비하기에 한국만한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살다 가족을 잃고 현재는 상크테테르부르크에 잠시 거주 중인 그녀는 말했습니다.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를 안고 벙커로 숨던 날들 끝났지만 아직도 꿈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난 안전한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눈 내리는 러시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들의 고백은 내 생각을 뒤흔들었고 나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나와의 만남 이후 나는 그녀가 활동하던 소셜미디어 그룹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였고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 의료, 그리고 존중받는 삶. 모스크바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밤에 혼자 귀가하는 건 상상도 못하죠. 한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지만 전쟁 이후 학교가 폐쇄되며 해고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고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 한국인 유튜버의 브이로그였다고 합니다. 그 브이로그를 봤을 때 한밤중에도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 가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나라가 진짜 있는 거구나 싶었죠. 또 다른 여성, 알리나는 IT 개발자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외화 결제가 막히고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이 끊기면서 그녀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외국 이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보다 한국의 이민 시스템이 훨씬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결혼이 아니라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여성 개발자에 대한 수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한국어도 독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며 내 마음속의 회의감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환상이나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과 생존을 건 선택,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이 만든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의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단지 신부 수출이나 K문화의 부산물로 치부했던 내 시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녀들의 꿈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한국은 그녀들에게 어떤 땅인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나는 상크테테르부르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옐레나, 34세. 이전에는 러시아 군부대 근처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병원이 군사시설로 전환되어 강제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죽은 이들의 가방을 정리하는 일도 제 몫이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종되었다는 통보만 받았고 그 후로 소식은 끊겼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난 미망인이 되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 어떤 보상도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만 내가 본 전쟁은 가족을 찢고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괴물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 보여준 건 한국어 학습 앱 화면이었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정도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다시 일하고 싶어요. 거긴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면서요? 여긴 죽음을 정리하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현실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절규였고 희망을 찾아 나선 용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기사에 실릴 수천 개의 단어보다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전쟁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나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삶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그 삶을 다시 찾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그리고 이 용기 있는 여성들이 한국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 그곳이 진정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요. 호텔 방 안, 무릎 위엔 수첩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지만 난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러시아의 1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선 옐레나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죠. 전쟁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기자가 아닌 그저 현실을 피하지 못해 외면하던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3년 전 한국 출장을 갔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엔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 취재차 갔었는데 그때 만난 한국의 공공병원?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해 비워둔 자리? 밤 11시에도 혼자 뛰놀던 어린아이들 모든 것이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혹시 그녀들이 말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나는 그동안의 편견을 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희망을 과장이나 환상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희망이라는 이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 작성을 위한 여정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이야기, 진심을 전달하는 사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떠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직접 보고 기록하려 합니다. 그녀들이 말하던 한국, 그녀들이 꿈꾸는 한국. 이렇게 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둠 속에서도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잔잔한 불빛들이 마치 어서 와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반신반의한 상태였죠. 정말 그녀들이 말한 그런 나라일까?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친절했고 수화물은 몇 분 만에 나왔죠. 지도를 꺼내 들고 어딘가 허둥댈 틈도 없이 정보 안내원은 유창한 영어로 나에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sir. Need help.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ctually, yes.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버스 탑승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나는 공항 네 곳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좌석,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부모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장애인 안내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나는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쓰레기 하나 없는 도로, 불편 없이 움직이는 대중교통.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한국에 이미 정착해 있는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 오피스. 그곳에서 나는 코리아 러시아 커넥트라는 커뮤니티 모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러시아 출신의 여성들이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디자이너, 번역가, IT 기획자, 간호보조사 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이곳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비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여자가 혼자 커리어를 쌓는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특히 아이까지 있는 경우엔 더더욱.
하지만 한국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나를 인정해줘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절한 것이었나. 그리고 또 다른 여성, 리디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릴 부쉈지만 한국은 우릴 다시 세우게 해줬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기록보다 감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주일. 그것은 알렉세이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높은 시민의식.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불안하죠. 어딘가는 갈등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사건은 뜻밖의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알렉세이는 러시아 여성 2명과 함께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한국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메뉴를 잘못 주문한 것을 종업원이 지적하면서 다소 날카로운 말투가 오갔습니다. 이건 주문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표정은 무표정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순간 알렉세이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관공서에서 봤던 냉담한 응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 태도. 그는 즉시 불쾌해졌습니다. 역시 친절은 겉모습뿐인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불편한 감정을 안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진짜 우리가 꿈꾸던 곳일까? 그 친절은 조건부는 아니었을까? 다음 날 그는 한국에서 오래 정착한 러시아 출신 여성인 카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카차는 그가 겪은 일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한국 사람들의 공손함은 반드시 미소로 표현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고 실수 없게 하려는 태도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알렉세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카차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감정 표현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말투가 딱딱해도 그 말 속엔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초기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동료 간호사가 매번 엄하게 지적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간호사는 카차가 실수해서 다칠까봐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오해를 푼 후에는 지금까지도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세이는 다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그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종업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사실 외국인 손님이라 실수 없도록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알렉세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냉담함은 오히려 책임감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 아닌 묵직한 진심이 흐르는 나라라는 것을. 그날 밤 식당에서 돌아온 알렉세이는 술을 마시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감탄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식당에서의 일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깊은 의문이 생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나라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러시아에서 만난 여성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 중인 이민자들이 말하던 기회와 존중이라는 말들이 순간적으로 표면적인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날 더 큰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알렉세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체류 문제, 직업 문제, 언어 장벽 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까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해요. 때론 내가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하게 돼요. 그 말은 알렉세이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었죠. 그는 그날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길, 지하철역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을 잔뜩 들고 있었고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다가가 말을 걸려는 순간 먼저 다가온 이는 한국의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는 영어로 천천히 정중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들어주며 택시까지 태워주는 모습을 알렉세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도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낯선 이를 향한 조용한 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닌
조용한 공존을 향한 노력의 흔적이었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봤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겐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태도조차 사실은 타인에게 실례를 범하지 않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꿈꾸는 한국은 이상이 아니라 그런 현실 위에 놓인 가능성이었구나.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생존과 이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다시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으며 한국은 그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안고 걷고 있던 알렉세이는 서울 용산역 근처에서 또 한 명의 외국인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캐리어 2개를 질질 끌며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는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are you okay? 그녀는 놀란 눈으로 알렉세이를 바라보았고 영어로 서툴게 대답했습니다. Yes, I think I wrong station. I should be in 정남. 알렉세이는 그녀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취업 관련 인터뷰를 보러 온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주 희망자 중 한 명이었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인터뷰도 일정도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죠. 알렉세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이해했잖아. 그녀들의 입장을. 그는 지하철 노선을 설명하고 직접 환승까지 도와주며 그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동 중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선 길을 물어보면 보통 무시당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친절하네요. 알렉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는 듯한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여성은 그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 인터뷰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여기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가 사라진 지하철 출입문을 바라보며 알렉세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해했어. 한국은 천국이 아니지만 희망을 다시 심을 수 있는 땅이야. 그녀들이 말하던 꿈은 허상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 모스크바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 기사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사실을 기록하는 기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녀들은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는 마리나가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던 벙커의 기억을 떠올렸고 옐레나가 간호사로서 다시 일하고 싶다며 보여줬던 한국어 학습 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와 카차, 길에서 만난 낯선 외국 여성까지 그들의 눈빛, 그들의 용기, 그들의 상처 위에 피어난 희망을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타인에게 기회를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군가에겐 두 번째 인생입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 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민을 무조건 찬양하지 말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도 그렇게 좋은 나라만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남았던 댓글 하나. 나는 러시아에서 온 엄마를 둔 한국 아이입니다.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엄마의 삶이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치나 통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향해 또 다른 마리나와 옐레나가 길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이 왜 한국을 꿈꾸는지 아주 잘 이해합니다.